자, 5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도 지금 현장에 가 있는데요. 현장의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라이브로 바로바로 연결은 되지 못하지만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지금 정용진 회장의 사과 기자회견 현장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28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그야말로 무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오려나 싶습니다. 그나마 서울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우산 잊지 마시고 꼭 준비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보다 더 먼저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 와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봉남님께서 오늘도 출첵입니다. 날씨는 꾸물꾸물하지만 방송은 신나게 시작해요. 취재 편의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주말 내내 비가 오더니 오늘 드디어 해가 나왔습니다. 뉴욕은 오늘 해가 나왔군요. 간만에 밖에 나가 땀내고 운동했더니 너무 상쾌합니다. 다들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뉴욕과 서울을 함께 연결하면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감하고 교통하고 서로의 소식을 또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 이 따뜻한 세상.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 광케이블 깔지 않았으면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일본처럼 팩스로 송수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정 때문에 아버지 생가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어머니 생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면 꼭 부모님 뵙는 느낌 그런 게 들곤 했어요. 오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믿음을 주시게 되면 국민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또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한 지사 후보와 또 여기 이렇게 전상인 옥천군 소호입니다. 오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된 뒤 9년 만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진단하고 나섰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을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 아이고 박근혜 씨 가만히 집에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계시지 한심합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네, 이런 글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보수 강세 지역을 현재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는 대구에 있었지만 이번 선거 때는 대구를 벗어나서 충남북을 포함해 그리고 강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유세를 다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활기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대로 재서봐 1년 지나면 국민들은 다 까먹어 또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어게인판 윤 어게인 지나니 박 어게인이 돌아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상현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대중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속가도 다치고 싶더라. 너 봐라, 내가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져. 대통령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저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키려고요. 네, 우리 국민들은 윤상현 의원의 말대로 비상계엄 내란도 잊어버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국정농단 세력과 내란 세력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나는 지금도 그야말로 손이 벌벌 떨리는 몸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는 어제 열린 경기도 상임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박근혜 씨가 선거판에 돌아다니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탄낸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국민 앞에 버젓이 웃으며 돌아다닌다라고 밝히고 스타벅스 탱크데이라는 말을 쓰고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혐오, 경멸 단어를 쓰는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내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 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로 국회로 선출되어 온다면 우리 국회와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탱크데이 그리고 혐오와 경멸로 그야말로 정말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 평화, 인권을 주창하는 민주시민들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추미애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꾼을 뽑는 데서 나아가서 빛의 혁명이 위기에 있구나, 역풍이 불 수 있구나, 위기감을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며 후보를 내고 한 표 더 따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우리의 목표 또 민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절박하게 호소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열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비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당연히 추미애 이기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 예. 특히 경기도 북부권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열세 지역에 있더라. 그게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되더라. 이것이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시민혁명, 촛불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무려 17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광화문 무정차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광화문 광장에 수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옴쭉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민들이 초등학생 아주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촛불을 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현장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6년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다시 또 선거의 여왕을 자처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중한 사이렌을 스스로 올리고 이 상황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정치 세력 박근혜 씨가 다시 정치에 등장한 것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부터 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을 사람인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본인이 죄책이 없다는 듯 대구, 충남북 그리고 부산에도 간다고 합니다. 자,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진한 곳을 메우겠다라는 심사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씨가 손을 잡아주면 그 지역 희비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대구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 그리고 대전과 충남북 시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894년 동학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 2.28 대구 학생의거, 그리고 3.15 마산의거,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일궈낸 민주 역량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꿈꾸었던 독재의 나라로 갈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또 서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런 논평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가 등장해서 또다시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니 이런 논평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대구에서 만난 시민 인터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하지가 않다. 옛날에 박근혜지 지금 박근혜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박근혜를 찾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70대 80대 올드보이들한테는 이제 향수를 좀 부럽게 일으킬 수 있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쩌면 저 시민분의 인식이 가장 적확한 현주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녀봤자 결국 선거의 판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냉철한 시민의 인식인데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 우리 친구 김민정 국회의원. 네. 김민정 국회의원 지금 제 대학 친구입니다. 와봤던 만두하고 다른데? 진짜 예쁜데? 초등학교 어디 나왔노? 저기 명륜. 영윤. 그건 좋은 거지.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너무 멋진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은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 정당인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누구냐?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요. 어제 부산 북갑 지역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유세를 다닌 겁니다. 이 현장을 지나려다가 머뭇거리는 10대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전 TV에 고스란히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한겨레 단독 보도 이후에 문제가 될 걸로 보여서 그런지 현재는 삭제된 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한 JTBC 기자는 김 의원이 말을 건넨 10대 청소년들은 모두 여학생들이었고 남학생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저는 태생적으로 오빠라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딸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빠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다 떠나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김민전 의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저하고도 과거에 종편에서 방송 많이 했던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인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후에
버린 김민전 의원의 태도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본인은 박민식 후보에게 오빠라고 칭한 적이 없다. 현장에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10여 명 정도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무서워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이었다며 그럼에도 제가 여학생들에게 반말을 한 기억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오빠들 많아요라고 반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기 오빠들의 20대들한테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오빠들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오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선거 초반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하정우 수석 부산 구포시장에서 있었던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매우 크게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인지적 감수성 없이 무심코 꺼낸 김민전 의원의 발언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8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오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가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 그림을 저희 취재편의점 카메라가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 워낙 많은 기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렇게 그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PIP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화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후보들 앞으로 서세요. 차려. 열중 쉬어. 앉아. 일어서. 앉아. 동작 봐라. 일어서. 엎드려 맞춰. 이 영상은 지난 24일 전남 광양시 옥곡 5일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의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47주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군합발로 양민을 학살했던 바로 그 군사 쿠데타만 생각하면 온몸이 정말 소스라치게 되는데요. 그런 국민들 앞에서 차렷, 열중샷, 앉아 일하나, 동작 봐라, 엎드려 뻗쳐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5.18을 온몸으로 겪은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 앞에서 저런 행태를 범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상 저런 것은 국민의힘 선거 현장에서 가끔 보여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매우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에서 민영배 통합 광주시장 후보가 그나마 이거 너무 지나치다 오바했다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사과했길래 망정이지 그야말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옥곡 5일장 집중 유세 때 한 지지자가 마이크를 잡고 후보자들에게 군대 점호를 연상케 하는 돌출 행동을 했다면서 순간 당황하고 불편하셨을 후보자들과 지지자들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시장 캠프에서는 대책회의를 하고 해당인에 대해 선대위 직책을 해임하고 오전 중으로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세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당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라고 밝혔는데 이 사람은 지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대위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마이크를 잡아서 저런 있을 수 없는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얼차려 영상은 현재 데일리민주 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분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5.18 그리고 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지났습니다.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고 했었던 건데 더불어민주당에게 과연 노무현 정신의 가치와 철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도 현장에 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 그림은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들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그 문이 열려 있고 문이 열린 쪽에 신세계그룹 관계자들이 서서 정용진 회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는 취재 기자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정용진 회장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속보로 타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5.18 광주민중 항쟁을 계기로 인권데이를 해도 모자를 판에 탱크데이가 웬 말입니까? 책상 탁.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돌아가신 지 우리가 가슴에 생생한데 그로 인해서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책상탁이라는 행사를 펼칩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폐륜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SNS에 자신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내 돈 내고 편하게 사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내 돈 내산 커피 자유롭게 못 마시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커피 마실 자유가 없어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해서 이 끔찍한 스벅 사태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 것에 공감은 표하지 못할 망정 이것을 마치 내돈내산 커피 맘대로 못 마시게 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정치 행태가 그냥 무분별하게 횡행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본질을 잘 짚지 못하고 있다. 뭐가 본질인지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와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정치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대통령 발언 한 대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의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족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날 너무나 기가 막힌 전두환의 군합발에 총에 맞아 칼에 맞아 죽창에 찔려 죽어간 자식들 그 자식을 먼저 잃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신 유족들 앞에 어떻게 이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런 막장 폐륜 행위를 벌였던 무신사도 있죠. 이 기업 얘기가 스벅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나와서 제가 이것도 언급하려고 합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라는 광고로 쓴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돈 때문에 일배, 극우 사이트 이걸로 하면 돈이 되니까 어제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의 발언처럼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정도는 구분해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그래야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교통하고 배려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월호 관련해서도 폐류는 계속 이어집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2년 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도 악질적 장사치의 폐륜 행위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인두껍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4.3,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 끊임없이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에 희생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폄훼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으로 스벅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요, 단 한 번도 커피 마실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인간됨, 그리고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 그리고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게 왜 커피 마실 권리로 둔갑이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선거 때라고는 하지만 이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벅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 로저 비비의 명품백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대표 재직할 때 김건희 씨한테 260만 원대 로저 비비의 명품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부부가 공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인데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뇌물 아닙니까? 자, 첫 공판 기일에 김기현 의원 공소사실 전부 부인했습니다. 부인 이모 씨도 제3자를 통해서 가방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26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 선물하십니까? 바카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어도 260만 원짜리 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정용진 회장의 육성 지금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계속 들어야죠.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현장에 그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잠시 끊었다가 다시 갈 텐데요. 지금 그 이번에 조사 결과가 늦어진 것은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재차 3차 고개를 숙여서 머리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올렸습니다. 너그러 이해를 바란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대한 깊은 아픔과 분노, 국민들의 깊은 아픔과 분노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본인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분도 다만을 좋아하네요.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도 전국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파트너들 그리고 현장의 직원들이 있다. 부디 이분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현장의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탱크데이 책상 탁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자,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과연 정용진 회장에게 관련된 질문을 어느 정도나 던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용진 회장을 향해서 우리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현장에서 정용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용진 회장의 모두 발언 영상 여러분들 함께 보셨고요. 저희가 다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현장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송구합니다. 저희가 현장 최선을 다해서 현장 그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시청하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취재 편의점 현장이 살아있는 생생한 방송입니다. 조금 더 지원, 지지, 응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진 질문 답변 없이 그냥 나갑니까?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런 현장이라면 기자들이 못 가게 막아야 됩니다. 기자들이 회장님 지금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받고 나가셔야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 있는 그룹의 회장이 그냥 질문조차 받지 않고 현장을 나갑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정용진 회장의 발을 묶고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잡아야 됩니다. 그냥 보내주면 기자가 아니죠. 예, 우리 경제부 기자님들, 산업부 기자님들, 정용진 회장이 저대로 빠져나가게 카메라 플래시 세례만 받고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현장에 붙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로 파견할 수도 없고. 네,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정주 기자 나오면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저희가 정치 발전, 사회 발전, 사회 혁신 그토록
갈구해 맞이했는데 세상은 더디게 흘러간다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